밀착 카메라 팀이군요. 예. 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안내를 못 받아서 원래 이제 제가 그 뭐지? 클로징. 예, 비하인드 뉴스 하러 아니지 팩 체크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잠깐 나가 있으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서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안내를 못 받아가지고 예고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연지환 기자와 정성원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죠? 저희 이제 취재했던 것 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건가요? 취재했던 내용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관련된 아이템을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예. 횡단보도. 예, 오늘은 무슨 오래된 아파트를 나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그 서울 미래유산 관련해 가지고 했고요. 예. 그건 누가 정하나요? 미래유산. 미래유산은 그 이제 도시위원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은 하는데 다만 그거를 본인들이 강행할 수는 없고 어떤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 주민들의 동의를. 그렇죠. 알았습니다. 또 연재환 기자는? 네, 저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임산부 배려석 지하철 타시면 예. 그냥 그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랑 또 하나는 이 청소년들이 이제 요즘 뭐 담배랑 술 같은 거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지만 하는데 뭐 직접 사는 것보다 대리자를 통해서 사는 약간 이런 현상이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예. 그걸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임산부 배려석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근데? 지금 도입이 7년째인데 제가 현장에서 한 이틀, 3일 지켜봤을 때는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약자석도 잘 안 지켜지는 편이긴 하죠. 노약자석은 오히려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게 노약자석이 틀린 표현이고 교통약자석. 약자석이 맞다고 예.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 그래요? 그 노인분들이나 예. 그런 거 상관없이 뭐 환자거나 짐을 많이 들고 있거나 예. 여러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임산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다 포함이 되는데요. 따로 이제 임산부는 배려석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서 예. 한 칸마다 지하철 한 칸에 2개씩 뭐 근데 교통약자석은 잘 지켜지는데 왜 임산부석은 잘 안 지켜지죠? 교통약자석을 그건 사실 그 1980년도에 도입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출근할 때 저는 뭐 지하철 가끔 타는데 예. 보면 교통약자석은 비어 있어요. 임산부 배려석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임산부가 아닌데. 뭐 남성분들이 앉아 계실 때도 있고. 예. 근데 사실 그럴까? 그 예. 제가 봤을 때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기사를 옛날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예. 1990년대에 1980년에 도입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그 기사 이름이 뭐 젊은이들에게 점령당한 뭐 노약자석? 약간 예. 이런 느낌의 그 기사가 있어서 예. 그때도 한 10년 넘게 걸리지 않았나. 시일이 좀 그렇군요. 네. 한때는 왜 그 여성 칸도 있었잖아요. 요즘도 그게 있나요? 부산 지하철에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나요? 부산 지하철. 아, 부산 지하철. 안지현 기자의 밀착 카메라에 한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서울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 요즘은 없어졌나요?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부산 지하철에서만 좀 네. 아, 취재- 부산 지하철은 잘 취재를 지켜지고 있나 근데 그러면 거기는? 근데 그게 반발이 많고 논란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아, 무슨 논란이 있죠? 그게 실제로 여성 칸이라는 게 일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성차별 문제 때문에 안 그건 하기로 뭐, 했고 예, 그건 알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한번 안지현 기자가 예전에 밀착 카메라에서 여성 예. 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다는 내용으로 예.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네요. 네. 예. 알았습니다. 마칠까요? 우리만. 네. 예. 두 사람 계속 해야 되고. 네. 들어오세요. 예. 자,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건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잘 안 들리시거나 혹시 뭐 화면상에 문제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월간 밀착해서 밀착 카메라 팀과 함께 소셜 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도쿠나님이 임산부 편의는 최대한 봐줘야죠. 미래에 책임지는 주역이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김동일님이 저도 발목 다쳤을 때 교통 약자석에 앉았다고 이렇게 그런 약자석이 아까 안나경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그런 계층에서는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두 기자님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정 기자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그 밀착 카메라 기동 이슈팀에서 밀착 카메라 맡고 있는 연지환이라고 합니다. 예, 자주 나오셔서 지난달에 우리 이어서. 소셜 팬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선배 간단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예. 오늘 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는지 보도를 안 보신 이제 소셜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환 기자님은 좀 오늘 어떤 걸 준비했나요?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지난달에 쓴 기사 두 개 중에 하나가 임산부 배려석에 관련된 거거든요. 아, 예, 예. 임산부 배려석이 7년이 됐다고. 그래서 진짜 오래됐네요. 자, 얼마 전에 한지 알았는데. 네, 벌써 7년이면 네. 거의 뭐 초등학교 태어난 사람 초등학교 갈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 이게 좀 잘 지켜지고 있나 한 예. 3일 동안 둘러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한테 담배를 네. 대신 사주는 그런 어른들이 좀 곳곳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청소년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그 웃지 진짜 않을까요? 이상하네요. 예. 선배는 오늘 좀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그 9월 달에 네. 그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이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 차에 치여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예. 사고가 있었고요. 그 네.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네. 말미에 그 사람들의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들의 습관, 그 매너 자체가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의 취지로 횡단보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얼마나 보행자를 배려하고 있는지에 예. 대해서 이제 후속 보도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가지 다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그 최근에 이제 해리단길이라고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길인데, 해운대에 있는 그렇죠. 예. 그 해운대와 경리단길의 합성어를 네. 만들어서 이제 해리단길.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 예. 거리가 조성이 돼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근데 네. 이곳에서 이제 상인들의 피해 사례가 나온 거죠. 근데 그 길이 뜨니까 네. 그 길에 이제 일부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은 예. 땅 주인이 거기다 이제 펜스를 치고 이제 자신의 땅임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문 앞에다가 바로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의도인 거냐? 네. 이게 뭐 통행세를 받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 땅을 뭐 누군가에게 팔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제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예, 예. 취재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펜스로 인해서 네. 이제 가게들이 가려지니까 당시에 이제 상인들이 네. 굉장히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다뤘던 그 해리단길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제이코리아님이 일부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임산부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좀 자신이 본 적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제이님이 밀착 카메라 기자님들은 극한 직업이시라고 가장 항상 현장에서 조금 험하게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선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가 네. 사실 사람이 횡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쭉 보니까 369S님이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안 가냐고 뒤에서 계속 빵빵거린다. 네. 파란불에 우회전할 순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재촉하는 상황 뭐 어떻게 예. 할 수 없나요? 기다려주는 미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우회전이든 뭐 전멸이든 멈춰야 하는 게 맞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보행자가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네. 차가 우회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네. 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행여라도 그 보행자와 이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 이게 100%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뒤쪽에 있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 네.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뭐 안 지나가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가라고 빵빵 그 경적을 울렸다는 거는. 예. 근데 다만 언제든지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차들이 앞에 있는 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럴 때 경적을 울리는 거는 예. 다소 좋은 운전 매너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초보 운전자인데 가끔씩 뒤에서 이렇게 울려서 당황할 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YSON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호주로 이민 가셨는데 자기는 한국에 올 때마다 횡단보도가 너무 불편하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운전자 교육이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네. 지금은 좀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예, 이건 뭐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네. 그 횡단보도를 통행을 중에 보행자의 어떤 횡단을 방해한다거나 예. 뭐 위험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보행자를 횡단보도에서 칠 경우에는 네.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령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와 합의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그럼 때문에 무조건 벌을 받는. 예, 횡단보도에서는 네. 무조건 사람을 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횡단보도 그 표식이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 횡단보도 주변에 10m 이내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10m까지. 예, 10m까지는. 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 횡단보도 상에 없었다, 횡단보도 옆이었다, 네. 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문화횡단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간혹 하고 실제로 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 횡단보도의 10m 부근까지는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예. 여전히 횡단보도의 부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상 예. 예,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아, 그냥 횡단보도 근처라도 예. 이게 뭐 선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이런 예, 말씀이시죠?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예. 판례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30m가 떨어져 있어야지 그때부터 완전한 무단 횡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m에서 30m 사이인 구간도 네. 이제 보행자의 과실이 생길 수는 일부 예. 인정은 되지만 무단 횡단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m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구역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사실 운전자들이 항상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예. 저희가 실제로 이제 취재를 나가 보면은 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뭐 건너려는 이제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든가, 네. 뭐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든가 할 때 사실 이제 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 차들이 멈춰서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죠. 아. 네. 이제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막 지나가려고 나서지 않으면은 예. 차가 먼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속도를 더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뭐 경적을 울린다든지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는 네. 보행자가 건너가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차를 멈추게 됐다 예.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20대 여성을 네. 예, 이제 무차별적으로 어. 이제 폭행을 하는 사건도 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네. 운전 습관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 예. 이 부분은 꼭 뭐 횡단보도에서 어떤 뭐 단속을 늘려야 된다, 네. 뭐 단속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신호등을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예. 이게 사실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신호등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방해가 것이고, 되니까. 예. 그다음에 뭐 다 그걸 일일이 단속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저희가 이제 선배 하신 리포트를 보니까 리포트 하는 와중에도 차들이 막 네. 왔다 갔다 해서 이 신호등을 건너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도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또 연지환 기자는 이번에 또 임산부 배려서 관련 취재를 하셨는데 임산부 이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또 하시고 직접 타보셨더라고요. 아, 예. 네. 그게 사실은
저는 관악 보건소에서 빌렸습니다. 보건소에서 빌려주는 그 인부 체험복이라는 체험복인데요. 예. 6.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예비 아빠들을 대상으로 뭐 예. 하루 종일 입고 다니면서 좀 신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부분 정도를 체험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도입된 건데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걸 입고 출퇴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걸 입는다고 해서 진짜로 정신적인 부분이나 네. 감정적인 부분이 뭐 인부나 분들이랑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얼마나 피로도가 있는지 좀 느껴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저희가 댓글을 좀 아니, 불편하던가. 이게 뭐 좀 무겁긴 했습니다. 사실은 무거운 가방을 하나 더 맨 느낌인데 근데 네 예전에 그렇죠. 그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리어카 문제 지적하실 때 80대 노인처럼 느낄 수 있는 또 네, 복장. 근데 그것도 예. 그 노인회에서 빌려왔는데요. 예. 네, 뭐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보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보아서 지나가다가 예. 사진으로 찍고 아, 신기하다 웃으셔서 보니까. 좀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네.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보도를 관- 위해서 관심 이렇게. 받는 거 좋아하잖아. 연정 기자. 제가요? 갑자기 네. 보도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힘들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우리 연지환 기자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요 또 요거 있더라고요. DIDG님이 저는 임산부고 출퇴근 지하철 탈 때마다 배려석이 비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배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임산부 배지 하고 있어도 안 비켜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배려석 제도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있나?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 실효성, 뭐 효과를 보고 있냐 이거 자체가 네. 뭐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는 결국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 네. 약간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뭐 그렇게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통계를 가져왔는데 네. 지난해 조사에서요. 예. 그 한 10명 그 임산부분들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불편을 겪었다. 예, 예. 왜 겪었냐? 둘 중에 한 명이 자리를 양보를 받지 못하고 저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그럼 왜 여기 앉아 있냐? 예. 그 여기 앉아 있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비워져 있어서 앉았다가 제일 많았고요. 아. 그리고 뭐 이름이 배려석이라서가 네. 그 두 번째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뭐 정착이 아직 안 돼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일이 아까 뭐 여기 손석희 선배 있을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좀 시일이 걸려야 더 정착이 되지 않을까요? 선배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산부 배려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를 지금 교통약자석처럼 뭐 미리 이렇게 비워두고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산부가 얼마나 그렇게 자주 네. 지하철을 타는지를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예. 비워져 있는 거를 저는 좀 본 것 같아서 예. 저도 가끔. 네. 그러면은 거기 누군가가 앉아 있다가 사실 임산부가 왔을 보이면은 양보해주면은 되는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여러모로 뭐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나 봐요. 그 예전에 이런 이제 연재원 기자 것도 그렇고 기사 볼 때마다 댓글들을 좀 보니까 가령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에 열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시 졸아버린다든가 예.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하면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교통약자석처럼 이렇게 비워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교통공사에서는 진짜 이제 실제로는 한 3년 전부터는 예. 비워두자. 왜냐면 이 임산부분들이 눈치를 보니까 네, 그쵸. 눈치를 네. 보고 뭐 사실은 초기 임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티가 잘 안 그쵸. 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치도 보이고 저기 자는 사람 껴서 비켜가지고. 또 없는 말하기도 곳이고. 좀 미안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호선 한 바퀴 돌면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봤거든요, 선배. 네. 했더니 거기에 몇 분이 앉으셔서 다 요즘 다 그냥 지하철에서 사실은 핸드폰 하고 게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렇게 앞에 누가 있어도 보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그 여기자가 네. 임부복을 입고
직접 한번 해보면 좀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아, 기다려서 그때 실제로 그렇지. 배를 하는지 네. 비켜주는지. 아,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뭐 저는 그냥 사실 서서 가도 되거든요. 저 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연주환 기자님이 답해 주셨는데 광개토님이 유튜브에서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 없을 때 앉아 있다가 양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가 없어도 올 때까지 비워둬야 하는 자리인가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현재는 그 교통공사에서는 비워두는 거를 이걸 지금 권고하고 있기 아, 때문에. 권고하고 강제할 수는 있네요. 없는 네, 거죠. 사실 배려석이니까 네. 이름이 뭐 배려석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피카츄님은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네. 박찬진님은 교통약자석으로 통합을 하는 거는 어떤가요? 라는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취재 중에 하나가 또 해리단길 이슈도 예.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 영상 보니까 너무 바로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네. 혹시 그렇게 알박기 이제 남의 상가 문 앞에 이렇게 도로를 막는 그런 알박기 토지 사용 같은 경우는 규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질문이 나와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공익이라는 가치를 좀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예. 그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인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 땅 주인도 사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바로 예.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누군가가 서로를 고소하지 않는 이상 네. 이거 이제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이제 판례가 있기는 한데 네. 가령 이거 지금 해운대 사례는 이걸 알박기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박기 하면은 재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알박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네. 어떤 정보를 사전에 알고 예. 어떤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실제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니까 네. 그 건물의 가격을 갑자기 몇 배로 아. 부풀려가지고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은 예. 못 나간다. 이렇게 한 경우에 그 돈을 지급을 해주고 나서 예. 이제 뭐 건설사나 아니면은 그런 조합 뭐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네. 아, 결국에는 그 일종의 거기서 얻은 이득을 네. 다시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네. 나의 권리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예. 나의 어떤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네.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강제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뺏어냈던 사례들이 사실 뭐 판례상으로는 있는 건데 네. 네. 지금 이제 이 해리단길 사례에서는 예. 이 땅 주인이 여기다 건축물을 짓겠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땅의 넓이로 봤을 때 네. 거의 건축물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요. 거의 조그만한 예. 길 정도 되는 예. 크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길다란 길이었기 때문에 폭이 한 1.3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건물이 아니라 네.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올려서 조형물 같은 걸로 삼겠다. 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 같은 사례는 네. 이걸 이제 알박기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 다만 저희가 취재를 한 이후에 예. 그 펜스를 친 곳 말고도 이제 주변에 다른 굉장히 짜투리 땅들이 더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건물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예. 막고 있었거든요. 아. 거기다 펜스를 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예. 통행세를 내라, 네, 이용료를 내라. 내 땅의 입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예. 앞으로는 이용료를 내라. 매달 뭐 127만 원인가 해가지고 세상에. 했던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투기 목적, 뭐 네. 이제 알박기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면은 그 지역이 네. 그러면 이제 알박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통행료들 요구를 했다 노골적으로 예.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좀 확인이 됐었고 아, 그러면 알박기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금전적인 걸 목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했을 수.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식의 그 경매를 통한 어떤 그런 짜투리 땅을 가지고 네. 그 투기를 하는 방식은 이 경매의 어떤 책이라든지 네. 뭐 강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입구 땅들을 노리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상당히 이제 화가 날 만한 일이긴 그런 한데 방식으로 통행료나 그렇죠. 뭐 땅 가치 예. 부풀리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여기가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는데 그런 땅을 찾는 거는 이제 어떤 정보지만 그 땅을 찾아가지고 그 땅을 취득을 한 다음에 네. 여기가 내 땅이니까 통행세를 내라 지나다니려면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구청이라든지 뭐 네.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야, 이거 사람들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홍가님이 그 조그만 땅에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지환 기자님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기사 중에 하나가 청소년한테 담배를 대신 사주는 그런 어른이 있다고 해서 이 한번 취재를 내용을 보는데 그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배달업체는 더 할 것 같아요. 해서 심부름 업체나 심부름 앱도 있잖아요. 예. 만약 이런 걸 통해서 뭐 청소년이 담배 심부름 시키고 이럴 수도 있고 취재하신 대로 약간 SNS를 통해서 심부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단속이 되고는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사실 단속이라는 게 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SNS나 네. 뭐 SNS 많잖아요. 이런 예. 것들 익명성 있는 이런 것들로 사고팔고가 많아서 아, 맞습니다. 사실 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면 좀 그런데 예. 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실천을- 이게 사실 뭐 트윗이나 이런 예. 걸 하려면 그 뭐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는 서버 같은 거를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맞습니다. 걸 가지고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안 그렇죠. 해주잖아요. 중대범죄 같은 거 아니면 안 해준대요.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런데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아, 어떻게 작년 처벌받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저기 어떻게 잡힌지가 또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청소년 그 여성 청소년에게 예. 이랑 그 친구에게 네. 담배 4갑을 사주고 예. 이게 걸려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벌금형에 벌금형 아니면 노역형.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만나셨잖아요. 취재 중에. 네. 실제로 만났는데 도대체 어떤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사주고 조그만한 그런 돈을 받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도 제가 몇 분 만났는데요. 예. 이 나머지 분들한테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뭐 물어보지는 또 않아서. 예. 근데 한 분은 그 편의점 알바생이셨어요. 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인데 예.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겸사겸사. 겸사겸사 들어와서 팔고 뭐 그 대리비는 현금을 받고 그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식으로. 한 갑에 한 뭐 2천 3천 받으면 예. 한 달에 한 40갑 팔면 8만 원인가요? 어이구.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처벌 받는다는 예. 말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이거 해서 예. 징역 최대 2년 처해질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범죄네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보다. 아니 그 청소년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냥 경찰에다가 신고해버리면 뭐 바로 잡히는 거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나한테 제공했다. 하고 신고.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뭐 술 담배를 구매해서 피거나 마셨다고 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건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냥 선량한 업주분들이 피해 보시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제가 일본 이게 현장을 취재하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샀냐 이게 너라고 안 하고 뭐 어떻게 사셨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나 네. 그냥 자기가 샀다. 아니면 뭐 아는 형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의심 간다. 갑자기 네. 뭐 안 가져왔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좀 달라고 한다 이러면 이게 선량하신 업주분들 같은 경우에 꼭 뭐 민정 검사를 좀 하셔야지 피해를 안 보고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서 네. 음식점에서 술 먹고 너희 신고한다고 돈안 협박하고 네. 그리고 돈 안 내고 지금 유튜브에도 고산지님이 담배 심부름 신고하면 보상금 제도합시다 이렇게 또 얘기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 보상금이 심부름비보다 크면 청소년들이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걸 못 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또 나눠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셜 라이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그 오늘 읽은 댓글 중에 2분 정도를 꼽아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한 분 정도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댓글 제가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서 최용희님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카페 해리단길 관련해서 어떤 게 괜찮을까요? 저는 네. 이 질문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진님. 아니요, 더 아래쪽에. 네. 아, 예. 광개토님이 광개토님, 예.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 없을 때 앉아있다가 임산부에게 양보해주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임산부한테 항상 비워놔야 하는 자리인가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해주신 유튜브의 광개토님께 저희 JTBC 소셜라이브 큐브와 이제 VOD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정 기자님도 한 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볼까요? 네. 아, 연지영 기자님 딱 응원하는 댓글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저분의 질문은 이제 광개토님 질문은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페북에도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질문이 굉장히 많죠. 예. 예. 굉장히 많아서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누구 지금 소셜라이브 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선물을 이거 주실지. 뭐 예. 이분은 어떨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YSON님, 아, 예. YSON님에게 또 호주로 이민 와서 느끼는 건데, 저분 이제, 네이버가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개토님이랑 YSON님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갈 텐데 이쪽으로 이제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JTBC 소셜라이브 큐브랑 VOD 상품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셜라이브 좀 어떠셨는지 예, 잘 보셨는지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의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